자, 가수 박유천 씨, 지난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성폭행 고소가 4건이나 잇따르면서 여러 가지 공지에 몰렸는데 맞고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자, 채널A 사회부의 김유림 기자와 함께 이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저 박유천 씨 모습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일단 대리인이 고소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요. 박유천 씨가 직접 오진 않았고 법무법인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이 성폭행 혐의로 4명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첫 번째 고소했던 여성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을 한 겁니다. 이 무고 및 공갈 혐의인데요. 사실상 어떤 혐의 때문인지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요. 이 A씨와 두 남성, 그러니까 A씨의 사촌 오빠와 친한 남자친구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요. 이들과 그 고소 전에 소속사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그러면요. 일단 첫 번째 여성이 고소했을 때 남성 DNA가 있는 옷을 증거를 제출했는데 일단 DNA 같은 게 다 일치가 되면은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 만들어지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게 강제력이 있었는 자가 그걸로 입증이 되는 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첫 번째 고소 여성 외에 나머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물적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어떤 사건에서 결정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박유천 씨한테요. 어떤 남성, 그리고 A씨, 첫 번째 문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여성, 그리고 남자 2명이 박유천 씨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박유천 씨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고소를 한 혐의가 2개입니다. 뭐냐면 무고하고 공갈인데 무고는 자기가 그냥 그런 짓을 한 게 없다는 정도에서 그치는 거고 두 번째 공갈이 지금 밑에 화면으로 나가는 것처럼 첫 번째 여성이 남자친구랑 2명의 남성들이 소속사로 전화를 걸어서 10억 원을 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해서 자신을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물을 그렇게 강취하려 했기 때문에 이걸 공갈이라고 지금 고소를 했다는 건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채널A에서 다음 뉴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언론이나 경찰에 문제 제기하기 전에 사흘 전에 10억을 요구했다. 만약에 박유천이 나한테 10억을 주면 이런 거 제출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자, 어떻게 될까? 저도 이제 방금 전에 들은 소식이라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 뉴스탑 10 끝난 직후에 이어지는 채널A 종합뉴스에서 관련 소식 저희가 자세하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4명이 동시에 그랬다. 공지에 몰린 듯 했습니다만 이거는 협박이다. 뭔가에 공갈이 있다. 무고다. 이런 얘기를 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박유천 씨 관련된 소식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걸그룹 관련된 얘기 하나 좀 나눠볼까요? 자, 이번에 7년차 신드롬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김유림 기자, 그게 어떤 건가요? 네, 걸그룹 포미닛이 올해로 7년차 데뷔를 맞았는데요. 포미닛이 현아 씨 말고는 나머지 4명이 있는데 사실 이 지명도는 좀 미미하고요. 활동도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현아 씨의 개인 활동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소속사에서 재계약을 하면서 현아 씨만 재계약을 하고 나머지 4명과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4명은 소속사를 다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호흡을 잘 맞췄는데 7년 이상은 일하기 어렵다. 부부도 만났다 이혼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부부도 아닌 친구들, 동료들끼리라 7년 넘기 힘든 건가요? 이게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결국에 7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노예 계약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고 너무 장기 전속 계약을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7년까지만 하라고 계약서를 바꾼 겁니다. 그게 2009년도부터 그렇게 된 건데 문제는 지금 사태처럼 그러면 나머지 멤버들이 그전에는 한쪽만 그랬던 게 아니라 멤버들만 장기 계약에 얽힌 게 아니라 소속사도 사실은 7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매여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속사가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자마자 인기 있는 멤버 외에 나머지를 버리겠다고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도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7년차 신드롬, 그 증후군을 어떻게 넘어서느냐인데 젊은 여성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 노래하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그저 극한의 노동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걸그룹의 스케줄이잖아요. 자, 어쨌건 7년차 신드롬 넘지 못하고 소녀시대 그리고 2NE1 4미닛 여러 단체들이 헤어지는 모습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소식 점검했고요.